네, 안녕하세요. 집콕TV MC 천이입니다. 오늘은 경영학과생들 중 성적장학금을 받은 경영학과의 브레인 2명을 모셔봤습니다. 희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희연입니다. 아영님,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21학번 진아영입니다. 두 분 모두 성적장학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몇 학년 몇 학기에 받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총 3번을 받았는데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3번이나 받으셨군요. 아영님은 언제 받으셨나요? 저는 1학년 1학기 딱 한 번 받아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적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좌들을 들었을 텐데 그럼 강의를 들을 때 꿀팁이 있을까요? 강의를 들을 때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사실 성적장학금을 위한 네. 팁이라면은 이제 학사 저희 계획서 있잖아요. 수업 계획서를 네네. 보고 본인과 맞지 않는 과제가 있다면은 그걸 좀 거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수업 시간 내에 앞자리에 앉아서 끝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영님, 혹시 아영님이 가지고 계신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추가 점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를 약간 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특별 점수를 노리다 보면은 교수님과 티키타카가 자연스럽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수님이 한 번이라도 저의 이름을 더 기억해 주시고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점수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평소에 공부량이 어떠신지와 시험 기간일 때 그때는 또 어떻게 공부량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복수 전공을 공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량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당일 들었던 수업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저는 이렇게 요약집을 항상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요약집을 작성을 하는 것을 이제 복습으로 간주를 하고, 날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까지가 저의 평소 공부량입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일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시험 기간일 때는 이제 이 만들었던 요약집을 보통 이게 시험 일주 전에 다 완성이 되거든요, 이 요약집이. 그래서 이제 옆에 사진으로 뜨겠지만 그 요약집을 보면은 형광펜도 있고 연필로 밑줄이 그어진 것도 있고 파란색 볼펜도 있고 빨간색 볼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총 그 밑줄을 그은 펜이 바뀐 수만큼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회독을 했나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펜 수가 겹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시험 전날에는 이제 거의 7, 8회독을 한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에 오히려 그 요약집만 계속 보는 쪽입니다. 네. 꿀팁과 이어지는 공부량인 것 같습니다. 안영님은 평소랑 시험 기간 때 혹시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MBTI가 T인 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회계 원리와 같은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과목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고 복습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요. 그리고 교양 과제 같은 것만 열심히 제한 기간 안에 제출하려고 평소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통째로 적어놓은 요약집을 과목마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과목을 통으로 암기를 해 나가가면서 교양 과목은 공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요약집을 만드는 게 공통점인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경영학과생들이라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팀플 과제인데요. 팀플 과제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팀플에는 꿀팁이 없고요. 네. 네, 사실
팀플을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때 갈등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팀플을 하면은 조장을 많이 넣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역할 배분을 하기에 앞서 이 역할 배분에 몇 명을 두고 이거를 몇 시에 선착순으로 받겠다를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뒷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좀 해당 팀원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거를 빨리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하는데 왜 수정이 돼야 하고 어떻게 수정이 돼야 하고 이런 거를 수정 기한은 언제고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마무리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플의 경우에는 일정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거를 좀 빼곡하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PPT 마감, 언제까지 발표 대본 마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역할 분담을 선착순으로 받는 거는 정말 신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영님은 팀플 말고 개인 과제, 개인적으로 내어지는 과제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저 개인 과제는 일단은 제한 시간을 엄수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학기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놀러 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정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게 놀고 아니면 다른 과제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내야 되는 제출 기한을 못 내는 일이 무조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 기간을 분명히 확인해놓고 캘린더에 박제를 해두어가지고 빨리빨리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당일 받은 과제는 당일에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한이 만약에 넘어가면은 과제 제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캘린더에 꼭 박제를 해두셔서 개인 과제는 꼭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성적 장학금은 그 돈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학기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뜰 때 아예 감면된 금액이 뜹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감면된 등록금으로 이제 등록금을 내면은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성적 장학금을 이제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돈을 못 갖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 장학금을 받았을 때의 느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1학년 1학기였기 때문에 다른 성적 장학금을 받으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성적보다 높게 나와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더니 기분이 조금 더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는 1학년 1학기가 가장 남들보다 열심히 놀 시기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쉽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니까 1학년 1학기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은 한번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경영학과생들을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에 성적 장학금을 꼭 한 번쯤은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모두들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꿀팁 챙겨가시고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성적 장학금을 받는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